네, 궁금해지긴 합니다. 네. 예. 예, 아직 나오지 않은 책인데 벌써 홍보가 되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, 네. 근데 이게 글을 잘 쓰는 거랑 책을 잘 쓰는 거랑 좀 다를 것 같거든요. 어떻게 좀 그렇죠. 잡아야지 될까요? 글을 잘 쓰는 거는 저도 글을 좀 한글 썼었는데. 뭐, 제가 볼 때는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것 같아. 제가 말해놓고도. 매일매일 일기도 쓰시고 네, 전 쓰거든요. 그리고 같이 책도 읽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저도 글 솜씨가 많이 늘었거든요. 네. 5년 동안 제가 네. 처음에는 책 200페이지도 안 되는 책 한 걸 읽는데 열흘 걸렸어요. 네. 책 권력이 안 붙다 보니까 10분만 책상에 앉아 있으면 조는 거예요. 잠이 오죠. 근데 제가 한 10번째 정도 읽었을 때 저는 제가 잘하는 걸 인내거든요. 참고 읽었는데 내가 최소한 30분은 지그시 앉아서 좀 책을 읽자라는 제 스스로 다짐을 하고 어느 날 일요일날 딱 앉아서 읽는데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계를 딱 봤죠. 네. 제가 놀랐어요. 4시간이 지났더라고요. 이게 책을 읽으면서 몰입이라는 게 이걸 쓰고 말하는구나. 그때부터 제가 더 자신감이 붙어서 그 한 해 56권 읽었고 그 다음에 100권. 지금은 한 120권 정도 읽습니다. 1년에. 1년에? 네. 근데 저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반드시 줄을 치고 그 다음에 줄 친 부분에서 이 저자가 생각하는 거 어떤 의도를 썼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깨달음을 주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적고 그게 이제 적다 보면 그게 이제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. 책을 쓸 때게 그걸 모아서 쓰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좋은 팁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굉장히 많은 시중에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. 서점에 가면 이렇게 좀 보이는 곳에 진열된 게 있고 아닌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마케팅이 안 되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그 법을 드디어 조금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마케팅이 잘 돼야 책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닌가요? 않아요. 그렇구나. 저는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5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5가지? 예. 그게 이제 보통 타이밍, 그 다음에 뭐, 출판사 마케팅 전략, 네. 그리고 뭐, 제목과 표지, 그 다음에 내용, 안에 내용, 컨텐츠죠. 그 다음에 저자 인지도, 이렇게 5가지를 분류를 합니다. 제가 나름대로 정의 내린 거예요.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. 근데 타이밍이 아무리 좋아도요. 그 독자가 그 타이밍에 맞는 책을 출판사에서 냈어요. 근데 독자가 받을 때 그 타이밍에 맞는 책이라고 못 느끼면 어떻게 되죠? 그건 못 보잖아요. 그렇죠. 책 다시면서 제목과 표지가 그게 한눈에 안 들어오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. 그죠? 예.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목과 표지라고 생각합니다. 제목과 표지. 네. 여기 두 분께서도 책을 읽을 때, 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 어디로 갑니까? 보통 온라인 서점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서점 가서 어디로 가죠? 다 베스트셀러 코너로 들어갑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책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니까 무엇을 고를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보통 베스트셀러 코너로 쭉 가서 1위에서 20위를 쭉 봐요. 보다 보면 어느 시선에서 딱 멈출 때가 있어요. 그때가 바로 이건 내가 읽을 책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. 그게 0.3초 만에 걸린다는 거예요. 0.3초 만에 딱 결정돼요. 그러면 스쳐 지나간 책은 뭐냐? 내가 보지 말아야 할 책이라고 판단하고 지나간 거예요. 만약에 타이밍이 맞는 책을 냈다고 쳐도 만약에 제목이 그게 타이밍이 맞는 제목이 아니라면 안 보겠죠. 그렇죠. 타이밍 아무런 상관없죠. 그죠? 그래서 제목과 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타이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표지도 굉장히 그렇죠. 외모네요, 외모. 네, 이뻐야지. 네, 이뻐야 되네. 그 제목이 아무리 좋아도요, 표지가 거지같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 책 자체가 완전히 매력이 없죠. 삼류로 그냥 전락돼 버립니다. 그렇구나. 삼류로 전락돼요. 저도 생각해보니까 책 고를 때 뭐를 사야지라고 정해놓고 가지 않은 이상은 사실 겉표지를 좀 보고 많이 선정했던 것 같아요. 저는 표지보다는 카피. 나오는 글귀요? 제목하고 그렇죠. 카피도 되게 중요하죠. 서브 카피랑 헤드 카피에서 그 카피지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나는 제일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제 보통 사람이 책을 고를 때 제목 보고 그다음에 표지 보고 그다음에
비로소 목차를 봅니다. 그쵸. 목차 보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제목이 거지 같은데, 그래서 제목이 전혀 저 치기고 따보면 네. 누가 본문 내용까지 보겠냐는 거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목에 일단 눈이 들어왔을 때 잡았을 때 그때가 50% 차지하고요. 먹었습니다. 그 다음에 보통 보는 게 카피거든요. 네. 부제, 카피거든 뒷면에 있는 거. 네.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 이건 내가 읽을 책이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. 그게 20-30% 먹습니다.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되죠? 80%예요. 80%는.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목차 보고 내가 책을 고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. 물론 그 중에 5%의 사람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하도 제목 보고 쏘고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목차를 보고 의심의 눈길로 다시 내용을 봅니다. 목차도 네. 보고 확인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. 근데 대부분 사람이 95% 사람들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. 네. 예,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목차를 보고 샀다고 생각하는데 네. 그거는 본인이 그 어떻게 보면 그 표지에 나타나는 그 포장 기술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. 그 이성을 조롱할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. 네. 스스로 그러니까 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 보는 거죠. 네. 예, 안에 있는 내용이 밖으로 드러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본 거죠. 네. 독자들은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목차가 아니라 네. 우리가 구입 단계까지는 사실은 제목과 표지고 그 밑에 카피 되게 중요합니다. 네. 또 책을 내실 분들한테 굉장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네.